우리 동네 책방 시간입니다.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죠. 어쩌려고 혼자 다녀. 낭독에는 성우 이지선 씨입니다. 얼마 전인가 전철에서 20대쯤 되어 보이는 발달장애가 있는 남자분이 상동 행동을 보이며 앉아 있었다. 옆에 아저씨가 혼자 어디 가? 대뜸 반말로 물으니 회사 가요 하고 청년은 대답했다. 그러면서 뭘 어디 가? 아저씨는 한숨을 푹 쉬며 그렇게 말했다. 그 모습을 보고 내일도 아닌데 아저씨가 너무 불쾌했다. 장애가 있어도 저렇게 직장 다니며 자기 인생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지 정말 모르는 걸까? 왜 세상 사람들은 장애인이 뭘 해도 장애로운 불행만을 바라볼까?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하긴 나도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잘 몰랐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관심 없고 굳이 생각하라면 불행이 찾아온 안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다. 내 이야기를 써내려가며 머릿속에 늘 있던 생각. 내가 쓴 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래 해서 저렇고 이래요. 장애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장애인은 불행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엄청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장애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장애인이 된 내 이야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모두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난 분명히 불운한 사람이다. 느닷없이 시각장애가 왔으니 말이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 힘들다. 중도 장애인이 되어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들을 못하게 되어 너무 힘들다.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불운과 갈등과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20대 중반에 알게 된 눈 질환. 그저 못 고치는 병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질환으로 시각장애인이 되었다.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던 20대 끝자락의 나였다. 그래도 나름 거침없이 도전했다. 남들이 알아주는 대단한 직업군에 도전했던 것은 아니지만 생활력과 경제력을 갖춘 장애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고 도전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지금은 안마사가 되었다. 그리고 기업체 헬스키퍼로 일을 하고 있다. 장애가 있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지금 나름 만족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니 그저 시각장애가 있는 해야 할 사람인 것이다. 길에서 만난 아줌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장애인에 대해 잘 모른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장애인에 대해서까지 알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하지만 모른다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그나마 아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마주하는 것은 TV나 영화 같은 매스컴을 통한 것이 대부분인데 그 속에 장애인은 참 안 됐다. 장애인을 열심히 사는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인 단순한 사회 구성원으로 나타내는 내용은 별로 없다. 모든 영화, TV 프로그램을 모두 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다. 또 장애인을 마주하는 곳은 어딜까? 가까운 예로 전철일 수 있다. 구걸하는 장애인이 아직도 가끔 있다. 장애인이 되기 전에는 지금보다 더 많았고 실제로 내가 직접 본 장애인은 대개 그런 모습이었다. 이러니 우리 생활 속에 있는 장애인의 모습이 어떤 틀에 박혀 있는지는 분명하다. 어느 자리에선가 장애인에 대해 사람들이 불쌍하다, 가난하다, 지저분하다 등의 편견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한 비장애인 분이 말씀하시기를 그건 오히려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그렇지 않은 비장애인도 얼마든지 있는데
너무 나쁜 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예요. 라고 말하며 불편해했다. 물론 편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장애인을 부정적인 편견으로 바라보고 있음은 흔히 들어본 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꿀 먹은 벙어리, 눈 뜬 장님, 이런 말들 말이다.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건 별로 없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이유는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생산성이 없는 부류로 분류되어 그저 도움만 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다. 즉, 과거의 장애인은 그저 쓸모없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달라졌고 장애인들은 보호의 대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소득을 창출하는 사회의 한 부류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생산적, 경제적으로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사회의 제도나 환경을 바꾸어 나가고 있고 장애인들도 그에 맞추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에 반해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모르기 때문이다. 모르기에 사람들은 눈도 안 보이는데 어딜 그렇게 다녀 위험하게. 아이고 눈도 안 보이는데 회사도 다녀 뭘 하는데 안마? 이러기가 일수다.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면서도 무척이나 답답하다. 아예 나를 모르는 타인은 당연하고 나를 조금은 아는 친척들도 마찬가지다.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그럭저럭 사는데도 그놈의 쯧쯧과 애처로운 눈빛으로 꼭 여운을 남기는 대화의 끝이 너무 싫다. 나보다 능력도 없으면서 장애가 없다는 이유로 누군가가 이렇게 나오면 더 짜증이 난다. 넌 눈도 보이는데 왜 나만큼도 못 사니? 하고 물어보고 싶기도 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난 눈은 보이잖아. 내 친구처럼 말이다. 세상에 뭐가 중요한 것인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만성적 어려움이 있어 장애가 온 것이 중요한가? 그런데도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사회가 점점 좋아져 장애인들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도 증가하고 있고 장애로 생기는 장벽이 없도록 제도나 환경이 차츰 변화하고 있다. 그에 따라 장애인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세상에 나와 더 활발히 활동하고 살아가기 위해 세상에 존재하는 장벽을 말하고 장벽이 사라지게 하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를 사람들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아쉬운 일이나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이래 해서 이렇고 이래요. 굳이 내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만을 가지고 단정지어 판단하는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알려주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보통 사람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개인적으로 장애가 온 것은 불운한 일이나 장애는 나의 일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니 너무 쯧쯧한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세상에 나올 수 있기까지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지 모를 것이다. 변화가 있었기에 흰 지팡이를 들고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보통 사람이다. 굳이 나의 이야기를 낯선이에게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가 변화하고 있듯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또한 변해야 한다. 나의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가 서로에 대해 알아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장애는 나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니니 너무 쯧쯧쯧한 사람으로만 여기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작품을 통해 나의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가 서로에게 알아갈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자의 당부와도 같은 맺은 말이었는데요. 몇 달에 걸쳐 낭독해드린 어쩌려고 혼자 다녀. 이 책이 끝난다니 아쉬워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작품을 쓴 장근영 작가의 후일담이죠. 에필로그 낭송해드리겠습니다. 바이브가 부릅니다. 오래오래. 이별을 몰라서 사랑만 알아서 많이 힘이 든가 봐. 넌 이별을 알아서 사랑을 몰라서 많이 쉬웠었나 봐.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이제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걸. 부디 오래오래 그대 곁에 있을게. 심장이 멈출 때까지 기쁜 날들의 행복을 줄게. 그냥 곁에 있을게. 시간이 멈출 때까지 슬픈 날들의 불행은 없게. 모를 거야 내가 얼마만큼 너를 사랑하는지.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고. 너를 위해 목숨까지 다 바쳐서 사랑했지만 이제 나에게 눈물이 되는 걸. 부디 다신 보지 말자고. 다신 볼 순 없다고. 너를 잊고 살아도 그냥 곁에 있을게. 다신 볼 순 없어도 너 곁에 있을게. 내가 널 지켜줄게. 너를 사랑하는 한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너의 전사가 돼줄게. 에필로그. 장애. 그것도 중도장애가 온다는 것은 참으로 당사자로서는 어이없고 말문이 막히는 일이다. 처음에는 지금 벌어진 이 일이 정말 나의 일인가 믿겨지지가 않았다. 그러다 불안해졌다. 앞으로의 삶이 말이다. 그리고 좌절했다. 그리고 화가 났다. 뭘 잘못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왜 나일까? 여러 감정에 나는 마음이 얼었다, 녹았다, 뜨거워졌다, 바람이 불었다, 온갖 풍파가 일었다. 중도 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소용돌이로 인해 아주 오랜 세월 세상으로 나오지 않고 방에만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오래 방에 갇혀 있지는 않았다.
아니, 그런 적은 없었다. 같은 장애가 있는 어떤 이는 이런 나를 외계인처럼 신기하게 보기도 했다. 그러나 넋을 놓지 않았을 뿐 마음속에도 멈추지 않는 소용돌이가 있다. 그 소용돌이는 시시때때로 내 마음과 삶을 뒤흔든다. 감당하기 힘든 고민과 갈등의 씨앗이다. 바삐 살아가다 보면 잠시 잔잔해지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고충은 여전히 그대로다. 성격이 급하고 오기가 있는 편이다. 이런 성향에 대해 엄마는 늘 걱정하셨다. 그런데 그 성격이 장애에 있어서는 도움이 된 편이었다. 마음은 죽을 것 같았지만 무언가를 계속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재촉한 것. 중도 장애가 왔다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싫어 오기가 발동한 것. 또 굳이 나에게 이런 장애를 안겨다 준 원망할 곳 없는 어느 곳에 대한 오기. 나는 그랬다. 세상으로 소용돌이 치는 마음을 그대로 안고 나왔고 또 부딪혔다.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 정답은 없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 늘 마음에 함께하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다. 무용지용, 개똥도 약에 쓴다. 단점만 같던 성향이 닥친 장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마음은 힘들지만 움직이자. 정말 우연한 기회로 글을 쓰게 되었다. 글을 쓴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다. 책 한번 써보세요. 정기 모임에 갈 때마다 한 번씩 던지시는 김두현님의 말에 처음에는 저분이 나에게 왜 저러시나? 그랬다. 별거 없는 사람인데 의아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던지시는 권유에 내 생각이나 적어볼까 하며 컴퓨터 앞에 앉기 시작했고, 코로나 시국이 오기 직전의 겨울, 밤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았다. 시각장애로 눈이 아닌 귀로 컴퓨터를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었던 김남주 선생님 덕분에 눈을 감고 키보드를 마구 두드렸다. 한번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키보드에서 손이 멈추지를 않았다. 신기하게도 글이 나에게 힐링이 되고 있었다. 스트레스가 쌓일 때 글로 옮기면 마음이 진정된다며 글쓰기를 늘 권했던 늘 웃음과 용기를 주는 사랑하는 은하수혜의 말은 옳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찾고 움직이며 살아감과 동시에 장애로 온 마음의 소용돌이는 어느덧 나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내 이야기를 적어보는 일은 마치 속내를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후련한 마음을 안겨주었다. 세상은 늘 무너지란 법은 없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일단 생각을 조금 전환하며 숨을 쉬고 다시 움직여야 한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로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쓰는 작업이 나에게 그러했다. 책을 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그저 내 생각을 적어보자였다. 그런데 막상 몇 개월간 이야기를 옮기면서 지금까지 중도 장애로 살아온 시간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고,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마음의 위로가 되었다. 이런 기회를 준 김두현님을 비롯한 꼬닥꼬닥 가족들, 특히 편집을 도와주신 이호선님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각장애인의 가족이 되어 눈이 안 보이는 삶을 공유하게 된 우리 아버지, 언니들, 형부들, 조카들, 그리고 우리 강산의 가족들. 마음의 소용돌이를 같이 느끼고 있는 가족들에게 이 글을 계기로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나에게 위로가 된 이 글이 당신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시각장애 여성 장근영 씨가 쓴 자전적 에세이 어쩌려고 혼자 다녀.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을 통해 중도장애로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됐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네 책방 다음 주부터는 소리를 들을 수 없는 농인 엄마가 쓴 감동의 육아 에세이 이세별 작가의 너의 목소리가 보일 때까지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이면정이 부르는 첫사랑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죠. 함께하는 세상 만들기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정우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